결혼. 그때였다. 방문 바깥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이놈들아, 어서 나와서 칼을 받아라. 9월산 둘째 도사님이다. 모가지가 아깝거든 가진 것을 전부 내놓고 뒷문으로 도망을 쳐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댕검이다. 어서 문을 열어라. 왕 도사님의 등명으로 여기 2계집을 얻으러 왔다. 어서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웬 놈이냐? 나는 은을 사는 이 첨정의 아들 용이다.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잘 알 것이다. 어서 꺼지지 못하겠느냐? 이 주리를 틀어놓을 놈들아. 술 사발을 비우다 말고 용이가 냅다 고함을 질렀다. 용이라고? 내 눈말은 아이들한테 많이 들었다. 용심이 대단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된다. 우리가 2계집을 업어가지 않으면 왕도사의 칼에 피가 묻게 된다. 내 모가지가 몸뚱이하고 이별을 하게 된다 이 말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어서 순순히 이 자리를 비켜주기만 하면 된다. 용팔아, 한 방 놓아라. 놈들이 말을 듣고 주랭랑을 치게. 우리는 너희들의 모가지에는 관심이 없다. 어서 도망을 치든지 계집을 내놓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까지 쏴 죽이든지 연놈들을 전부 두령에게로 끌고 갈 것이다. 마당에서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러군 탕탕 2발의 총성이 일었다. 명화적이 기병을 거느리고 대포까지 물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맞닥뜨릴 줄은 몰랐다. 황해도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정주 가산에서 멀지 않아서 그런지 유난스레 명화적이 들끓었다. 특히 여기 고을사는 그들이 중요한 아지트였던 것이다. 용이와 신원 그리고 정호와 이진, 올선, 모녀도 다같이 방바닥에 엎드렸다. 이리 양상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저들이 정예 부대였다. 그리고 무장을 제대로 한 두령의 직속 부대인 듯 했다. 용이는 훈련대장 신홍주의 장손인 신원의 신분을 밝힐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이를 더 어렵게 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2 모녀를 그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도 없었다. 월선이는 자신의 정인이고 향이는 정호를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슨 묘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 종으로 무장한 대부대가 사각칼 한 자루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갈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여자들을 놔주면 가진 것을 전부 내놓고 떠나겠다. 안 된다. 두령은 며칠 전에 9월산 계곡에서 안두령을 잃어버렸다. 9월산은 험하다. 안개가 끼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다. 안두령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두령은 지금 비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계집들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해드릴까 한다. 안두령은 남양 홍씨, 억울하게 죽은 홍경래의 8촌 동생이다. 어서 문을 열고 계집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갈려버리겠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정호가 나섰다. 두령이 그렇게 사랑하는 안두령을 내가 찾아주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느냐? 웃기지 마라. 안두령은 찾을 수 없다. 안두령을 찾으려고 9월산을 헤매다가 동지 12명이 산사태로 길을 잃고 실종되었다. 안두령을 찾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산채를 다 내어주겠다. 12계집과 독채 산채가 따르는 9월산 산채의 부두령짜리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 두령은 홍경래 장군의 현신이다. 지혜의 홍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주어 자신의 위협을 잊게 한 분이다. 안두령을 잃어버리면 두령은 홍 장군에게 할 말을 잇는다. 정주성이 폭파된 지 이제 겨우 10여 년, 홍 장군의 기백은 우리 안두령에게 남아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호의 나이 9살이었으니 놈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럼 내기를 하자. 내일 정오까지 너희의 안두령을 찾아주겠다. 그때까지 안두령을 찾지 못하면 이 계집들을 순순히 내주겠다. 너희는 이 계집들에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두령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물론이다. 우리는 좀도둑이 아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홍경래 장군의 후예들이다. 그럼 다들 나와서 산채로 가자. 우리가 고기라면 백성들은 우리들의 물이다. 강이고 바다이다. 우리가 어떻게 강과 바다를 혼탁하게 하겠느냐.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두령의 슬픔을 달랠 길이 없다.
두 개 집이 얼굴이 반반해 혹시 위로가 될까 해서다. 자, 어서 나오너라. 탕, 탕. 놈들은 또 두 발의 종아를 발사했다. 공습, 국빈, 청산, 나를 믿고 따라주시오. 이 여자들을 포기해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을 왠지 저놈들에게 넘겨주고 싶지가 않군요. 월선이는 비록 과수의 몸이지만 도련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나를 믿어주십시오. 구월사는 제가 25번을 답사했습니다.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흐르는 개울의 유속과 원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날 믿고 따라주십시오.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신흥주 대장의 장손을 해치지는 못할 거요. 그것은 제2의 홍경래난이 될 터이니까. 이응이와 신원은 유난스레 담력이 있는 청년들이라 정우의 말에 동의했다. 이제는 벌벌 떨면서도 그들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나왔다. 마당에는 12어기의 기마병이 있었고 한 30명 정도의 보병이 있었다. 산 도적놈들 치고 대규모였다. 이것은 무슨 도적이 아니라 군사부대였다. 그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용의와 신원은 참으로 좋은 경험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 대대로 나라 최고의 무골 집안으로 자처하는 가계를 가진 그들이다. 명화적 토벌의 선봉에 서보지 않아 그 실상을 소상히 몰랐으나 오늘 보니까 실상이 예사로 심각하지 않았다. 이 연놈들을 묶어라. 그리고 산채로 끌고 가자. 부두령이란 자가 소리를 쳤다. 여보 부두령, 약속이 들리지 않소이까? 당신네들은 안두령을 찾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잖소. 그렇다. 우리는 그것만이 관심사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묵소? 묶이지 않아야 산채로 가는 길에도 당신네들 안두령을 찾을 게 아니오. 알았다. 그럼 묶지 마라. 끌고 가자. 일행은 산채를 향해 길을 떠났다. 밤은 어느덧 깊어져 있었다. 늦은 사경은 된 듯했다. 정호는 캄캄한 산길을 걸으면서 놈들의 안두령이 실종됐으면 어디쯤 될까 생각해 보았다. 9월산은 올해가 검은 운모로 된 화강암 산이다. 때문에 비바람의 침식 작용이 심하게 나타나 산 전체에 기암기석이 많다. 그래서 9월산을 조선 팔도의 4대 명산의 으뜸으로 치는 것이다. 9월산은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멸학의 병풍에 막히기 때문에 안개가 짙다. 정우는 아무래도 안두령이 전국사의 오른편으로 오르는 삼형제 폭포 근처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했다. 그곳이 산악 중에서 가장 안개가 짙고 기암기석이 많기 때문이다. 9월산 산악에는 두 개의 큰 절이 있는데 동쪽에는 폐업사, 서쪽에는 전곡사가 있다. 서쪽이 훨씬 더 험한 편이다. 그러나 삼형제 폭포와 용연 폭포가 있어서 더 절경이다. 일행은 산의 입구쯤에 왔다. 얘들아, 이 연놈들의 눈을 가려라. 이놈들에게 산채의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부두령. 일행은 졸개들이 구역질 나는 수건으로 자기들의 눈을 가리도록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야, 이놈들아, 좀 살살 묶어라. 눈알 터지겠다. 용이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정호는 자신이 나서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명화적 때는 다루기에 어려운 구석이 없지 않다. 놈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놈들은 생명의 안전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 고을산 내에서 놈들의 산채가 위치하고 있는 데를 인근 사람들은 대략은 짐작하고 있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보아야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대로 놈들은 양민들의 양식을 털어가거나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을 앗아가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니 서로들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명화적은 왕권에 도전한다거나 근원적인 정치 혁신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어떤 현실 도피 세력이었고 지방 수령의 향권 도전 세력에 머문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좀처럼 가명 이상의 관아에 불을 지르거나
한양의 거리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은 일체 월장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백성의 대부분인 농민들의 삶이었거니 그만큼 각박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호와 용이 그리고 신원, 이진 등이 젊음을 구가하던 19세기 초 중반부의 조선은 그야말로 내일을 추측하기 어려울 만큼 정정이 불안했다. 소위 말하는 삼정의 문란이 그것이었다. 도지세를 중심으로 한 전정, 춘궁기 때 대여한 곡식을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환정, 그리고 양반 계급을 제외한 양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삼는 군포징수 행정의 군정 등을 가리키는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게다가 천주교 세력이 밀고 들어와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정감록이니 미륵사상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이 시대의 특징은 양반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새로운 존재가 서서히 어떤 계층을 형성하면서 봉건 농경사회 속에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주계급의 등장이었다. 그들은 어떤 신분제에 의한 세습적인 지주가 아니라 상업이나 선진된 영농기술 혹은 광업에 종사함으로써 치부하여 지주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의 주인은 반상의 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계층은 농사를 지어야 살아갈 수 있는 농민들이었다. 농사를 짓는 것 말고는 별다른 생산성이 없던 시대의 나라였고 백성들이었다. 나라도 백성도 다들 농사를 지어서 그 존재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야말로 천하지대본인 농민의 농사가 삼정의 극에 달한 문란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근본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조선의 발악적인 삼정을 통한 양인 농민의 조세 수탈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횃불을 켜라. 체포된 자들의 눈을 가리고 난 후 부두령은 효령을 했다. 은연슬의 가파른 9월산의 야간 행군은 아무래도 횃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변이 밝아졌다. 그들은 관솔로 불을 밝힌 것이었다. 무명천으로 눈을 가린 피포인들도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적들이 횃불을 밝힌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과연 명화적이었다. 관솔불을 환하게 밝힌 채 노략질을 한다고 해서 이들을 명화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빨리 걸어라. 두령이 기다리신다. 조금이라도 빨리 두령의 기분을 풀어드려야 한다. 네, 알았습니다. 얘들아, 빨랑빨랑 걸으시란다. 참모쯤 되는 녀석이 부두령의 굴령을 재창했다. 그러자 도덕들이 발길은 순식간에 빨라졌다. 명화적은 정탐용으로 파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을 습격하거나 지주 양반이 집을 털거나 할 경우 대개 40-50명이 한 패거리가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다. 기병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아 놈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작전인 모양이었다. 향리에 묻혀 사는 몰락 귀족들은 이런 명화적을 기마방포한다고들 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부두령, 한 가지 할 말이 있소이다. 무슨 말이냐? 정호의 물음에 부두령인 자가 말 위에서 대꾸했다. 그렇게도 빨리 안두령을 찾는 것이 화급하시오? 말해서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은 내 옆에 내가 산속에 들어갔다가 산 도적놈에게 잡혀갔다거나 호랑이한테 물려갔다거나 개울물에 휩쓸렸다거나 그 도저도 아니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두 다리 펴고 잠을 자겠느냐? 천하의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부두령이란 놈은 분명히 말 실수를 하고 있었다. 이놈은 자신이 산 도적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얀 놈. 정호는 혀를 찼다. 그럼 내 눈을 불어주시오. 그리고 나에게 2명의 부하를 딸려 보내주시오. 내 한달음에 여기 9월산을 완전히 다파하여 그대들의 안두령을 모셔오리다. 그렇게 자신이 있느냐? 하기야, 순간이 여삼주 같은 지금이다. 나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오. 여기는 내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나의 내자가 있고 또 빅모가 있소이다. 정우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향이를 자기의 아내라 했고 월선이를 자기의 빅모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아녀자들을 이들 산 도적놈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의도적인 말인 듯 했다. 주막에서 술 파는 여자가 내 장모라고? 그년의 딸년이 내 놈의 옆에 내라고? 내 이놈! 주모에게는 임자가 없는 법이다. 그런 계집들은 꿰차는 놈이 주인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내 말을 믿으시오. 여기 내 내자는 아기까지 가진 몸이오. 혼례를 올린 지 벌써 달포가 되었소이다. 그러니 날 풀어주시오. 밤이 깊어지니 안두령이 길을 잃고 헤맨다면 일순이 급하오. 당신네들이 안두령이 길을 잃고 헤맨 지가 사흘이 되었다고 하니 지금까지 무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오. 당신네들은 9월산을 모르오. 누구도 결식하면 사흘을 넘긴 사람이 없었소이다. 좋다. 그럼 졸개 3명을 딸려보내겠다. 한 놈은 앞에서 횃불을 밝히고 한 놈은 창검을 휴대하고 한 놈은 총을 소지하라. 놈이 도망을 치면 직결로 처분해도 좋다. 만약에 안두령을 찾으면 산채로 직행하라. 그런데 부두령, 약조를 분명히 해야 하오. 무슨 약조냐?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돌려보내준다고 부하들 앞에서 약조를 하시오. 계집들은 분명히 여기 젊은 계집이 내자이고 내 씨를 받아가지고 있느냐? 물론이요.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소? 자, 약조를 하시오. 옛말에 영사는 기녀라의 쏘이다. 안두령이 길을 잃었다면 내가 몇 군데 짚히는 데가 있소이다. 내가 축지법으로 그곳에다 냉큼 업어오리다. 말은 한번 잘한다. 좋다. 약조를 하마. 떡새, 짱구, 번개 세 놈이 이놈을 따라갔다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부두령. 도망을 치면 현관 모가지 자르듯이 잘라라. 네, 알겠습니다. 정우의 눈을 두른 똥냄새 나는 무명수건이 풀렸다. 어떤 놈이 뒤를 닦다가 정우의 눈 가리개로 쓴 듯 했다. 네 사람의 장정들은 앞서기 시작했다. 번개는 그놈을 절대 놓치지 마라. 산길 깨나 아는 놈인 모양인데 번개를 떨치지는 못할 것이다. 순식간에 4명의 장정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을 인도하는 횃불이 가물가물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야, 이놈아, 내 놈이 대관절 어떤 불귀신 같은 놈이길래 이 야밤중에 우리를 끌고 9월산으로 기어드느냐. 내 놈 모가지는 내 한 칼에 달려있느니라. 이놈을 그냥 잘라버리고 돌아가자고. 그냥 따라갔다가는 우리 앞서 안두령 찾으러 갔다가 죽은 놈들 신세가 되는 게 분명하다. 떡새, 그것도 명령 위반이야. 가는 데까지만 가보세. 이놈의 인상을 보니까 그런 허튼 소리 할 놈으로만 보이지는 않으이. 짱구야, 내 놈은 언제나 내 말에는 반대만 하느냐? 전번에 현청 돌 때 포졸이 내려치는 칼을 내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 모가지가 여기 그대로 붙어있겠느냐? 그래서 내 놈을 몇 번 봐주고 있다. 내 놈과 내가 의견이 다르니 어디 번개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그 놈의 의견을 따르자. 떡새 형님, 이놈은 큰 죄는 없는 놈이요. 아섭에도 아니고 지주놈도 아니전소, 현감도 아니고, 그러니 죽이지는 맙시다. 이 사실이 두령기에 들어가 보시오. 우리 모가지가 어디 붙어 나겠소이까. 여기 총이 있으니 한 방 빵 해버리면 간단하지만 어디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놈 참. 떡새는 힘께나 쓰게 생겼다. 짱구는 창검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창검 소리 조금은 있는 모양이었다. 번개는 총을 쏘고 걸음이 빠른 녀석인 듯 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9월 영산이 깊고 깊은 계곡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들어차고 있었다. 내 장정의 발걸음에는 바람이 일었다. 어느덧 관솔불도 다 타버렸다. 그들은 지륵 같은 암흑을 헤쳐야만 했다. 아무리 안 되었어도 이른 오경은 된 듯 했다. 여보들, 우리 수인사나 나눕시다. 이것도 다 인연이오. 시끄럽다 이놈아. 주막에서 계집 끼고 술 타령하는 놈 이름 알아서 무엇에다 쓰겠느냐. 떡새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을 했다. 여보, 떡새 양반, 너무 그러지 마오. 돈 있고 권세 있어야 주막행이요? 나 같은 놈이 오죽 못났으면 주막집 막된 년을 장모로 안 참겠소.
나를 미워하지 마오. 나는 양반도 아니고 지주도 아니고 서리도 아니오. 난 고기잡이하는 사람을 아비로 둔 최하층 졸자요. 거짓말하지 마. 쿠쿠쿠. 청석바위에 맞박을 박았어. 아이고야, 나는 더 걷지를 못하겠구나. 아무래도 저놈을 요절을 내고 그만 산채로 돌아가자. 이러다가 우리도 죽는다니까. 그 양반, 사람 피냄새 못 맡아서 환장을 하는구나. 애기 여보수, 보아하니 여기 세 분 중에서 행수나 되는 듯한데 어찌 그리 피냄새 맡을 궁리만 하시오. 자, 나한테 업히시오. 댁의 머리통이 편안해질 때까지 내가 업어드리리다. 이놈이 환장을 했나? 아니, 이 야심한 밤에 이 9월 영산에 나를 벗고 걷겠다니. 네 이놈, 나를 부지런히 내 팔뚝심을 두려워하는 나를? 내 놈이 놀릴 작정이냐? 어디 시험삼아 업히기나 해보시오. 정호는 떡새의 가슴 앞에 등을 디밀었다. 그는 걸음을 옮겨놓는 바람에 정호에게 그만 덜컹 업히고 말았다. 이놈 봐라, 힘께나 쓰는 놈이네. 내가 마름 놈 모가지를 낫으로 쳐날리고 입산한 이래로 남한테 업혀보기로는 이번이 처음이야. 허허허. 그놈 참, 오늘 땅에 웬 놈이 이런 놈이 다 있었나. 이 참정야 두령님이 힘께나 쓴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놈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놈아, 내 이름이 뭐냐? 그래, 머리통이 좀 나으시오. 점잖은 양반이. 내가 당신 졸개도 아닌데 그래 이놈 저놈 하지 마시오. 내 이름은 김정호라고 하오. 김정호? 내 놈은 그래도 이름 석자가 번듯하게 있구나. 내 놈은 양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보시오, 요새 세상에 양반이 어딨소? 요사이 굶어 죽는 양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나는 고기잡이하는 김바오의 아들이오. 내일 은일거울 금산리에 내려가서 물어보시구려. 양반도 지주도 아니지만 이름은 가지고 있소이다. 내 애비 이름이 김바오라. 내 마음에 들었다. 그새 내 머리통이 시원하게 가라앉았으니 날 내려놓아라. 4명의 장정들은 가파른 벼랑을 타기 시작했다. 한참을 끙끙거리면서 험하기 짝이 없는 벼랑과 씨름을 했다. 아이쿠쿠쿠쿠쿠. 그 순간 외마디 비명이 일었다. 짱구가 벼랑 아래로 추락을 한 것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다. 벼랑 아래가 무슨 모신 모양이었다. 희미한 수면이 야음을 뚫고 그 존재를 전해왔다. 아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짱구가 물을 마시는 소리였다. 여보, 내가 저분을 구해오리라. 헛수작 하지마. 움직이면 총으로 갈려버린다. 여보, 번개, 왜 날 믿지 못하시오? 행수도 없어서 구해줬잖소. 그래, 도망칠 놈은 아닌 것 같아. 그 이쁜 마늘에는 밑구녕을 못 잊어서도 도망을 못 칠 게다. 그래, 내 제주대로 짱구를 구해보아라. 내 눈까지 대지지 말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호는 벼랑 아래의 못으로 첨벙 뛰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물을 헤치는 소리가 아득히 전해져 왔다. 물소리는 분간할 수 없도록 한순간 어지러웠으나 이윽고 여유있게 헤엄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가 그를 끌어잡고 못 바깥으로 나오는 듯 했다. 번개야, 놈이 도망은 치지 않겠지? 나도 저놈이 그럴 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 저쪽 목가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검은 물체가 얼핏 보입니다. 그놈 참. 100근이 넘는 나를 업고 어떻게 그렇게나 사뿐거리면서 산길을 걸어오르던지. 웬 놈의 자식이 그런 놈이 다 있나? 떡새는 혀를 찼다. 아구구구, 형님. 그 순간 번개란 놈이 또 아래로 처박혔다. 풍덩 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아파 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 야 이놈아,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래 정호라고 했지? 정호야, 우리 번개가 또 떨어졌어. 어서 구해. 그놈은 산채에서 총을 제일 잘 쏘는 놈이야. 걸음이 제일 빠르고 며칠 전에는 앞산 마루에 서서 동원에서 아부 떠는 이방놈 심장을 꿰두른 놈이야. 어서 살려. 야. 정우의 기합소리가 들렸다. 고기잡이하는 아비를 둔 덕이 컸다. 아버지를 따라 대송의 선제를 구하기 위해 수도 없이 여기 구월산을 오르내린 것이 이렇게 큰 득이 될 줄은 몰랐다. 산정놈들이 똥이나 쓰지 무슨 이런 헤엄의 기술이 있겠는가. 또 한참 허우적거리는 음향이 들리더니 여유있게 물을 헤쳐가는 소리가 들렸다. 야 이놈아,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래
김정우지? 그래 저리 비켜라. 나도 뛰어내려야겠다. 이 벼랑을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조금 기다리시오. 뛰어내리다가 우리하고 박치기를 하면 안 되잖소? 서른을 세고 나서 뛰어내리시오. 정우의 목소리는 저 밑에서 아득하게 들렸다. 야 임마, 난 거기까지는 세지 못해. 10까지 3번 세고 아이고 그거 사람 살려라. 박치기 어서 비켜. 떡새는 아래의 사람과 박치기를 하지 않으려고 벼랑 사이에서 나무줄기 같은 것을 잡고 늘어졌으나 워낙 덩치가 무거운 녀석이라 아래로 곤두박이 하고 말았다.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음향으로 보아 박치기는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가 박치기를 했으면 아마도 퍽 하는 음향이거나 턱 하는 음향이 들렸을 것이다. 또 한참 버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유쾌하게 물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정우가 두 녀석을 어떻게 한꺼번에 틀어지고 헤엄을 치는 모양이었다.